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하고 화면이 좀 달라졌죠? 제가 재밌는 서비스를 소개를 받았어요. 사실 이 서비스를 소개받은 지 한 2달 정도 됐었는데 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좀 매력적인 서비스를 소개받았습니다. MMHMM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직접 써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주 활용을 해보고서 더 괜찮은 거였으면 바로 제가 서비스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땐 불금이죠? 야, 추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네요. 직장인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저처럼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고민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금요일은 좋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서피스 듀오 2가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원래 9월달은 풍성하게 IT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피스 듀오라는 것었죠. MS에도 폴더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피스 듀오라는 거는 갤럭시 폴드처럼 액정이 접히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두 개의 화면을 붙이고 난 다음에 힌지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게 오래된 제품으로는 닌텐도 DS 기억하실 거고요. 요즘 제품으로는 LG V50을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큰 화면 하나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이게 가운데 힌지가 약간 거슬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듀얼 스크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띄울 경우에는 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도 이거 만족스럽다 라는 평들이 꽤 많았었는데, 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면은요, 여러분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봐보죠. 우선 이게 저는 만족스러운 게 기존의 듀오 1 같은 경우에는 하얀 색깔이었어요. 그것도 예뻤는데 이번에는 아예 검은색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깔끔하죠. 어떤 성능 갖고 있는지 보면 일단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 5G를 강조를 했고 모더나 폰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전화기다 라는 것도 강조를 했죠. 서피스 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5G 또 나오죠. 2개 스크린 쓰면은 좋은 점이라든지 우리가 카메라를 강조를 했다, 힌지가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 앱을 띄울 때에도 왼쪽에 하나 띄우고 오른쪽에 하나 띄울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또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였었어요. 책을 볼 때 양쪽에 펼쳐지면은 이게 진짜 책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좋았었고, 영상을 볼 때에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로 모드로 두고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로 모드가 아니죠. 한 화면에 보는 게 아니라 듀얼 스크린으로 하고 세워둬서 볼 수가 있다, 요거를 또 강조하는 것들. 그림을 그리는 것들 밑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에도 분할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분할된 화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게 굉장히 괜찮죠. 게임을 할 때도 밑에를 내비게이션 모드라든지 아니면 조종할 수 있는 스틱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뭐 근사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하고 1세대하고 달라져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한번 봐보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5.6인치 화면에서 5.8인치 화면으로 미세하게 바뀌었으니까 미세하게 커졌다. 그리고 무게는 늘어났습니다. 250g이었는데 284g으로 살짝 늘어났고요. 안드로이드 12를 채택을 했어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에서 888이 들어가게 됐고, 용량은 128, 256, 512로 512기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램은 6기가에서 8기가 정도로 늘어났어요. 참고로 스냅드래곤 888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3도 택한 프로세서예요. 이게 별명이 활용 888이라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는 게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인지 이게 좀 탑재가 됐네요. 신경을 가장 많이 쓴 거는 카메라예요. 기존 모델은 1100만화소짜리 단일 카메라였는데 이번에는 12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망원, 1600만화소 초광각을 탑재를 했습니다. 여기 좀 신경을 썼다 우리가, 이것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이 가운데 접었었을 때 화면 보이시죠? 적게 되면은 바깥쪽에 마치 책에 있는 표지, 그 사이 뭐라 그러죠? 책 모서리 부분?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노티피케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알람 서비스죠. 전화가 몇 통 왔다라든지 메시지가 지금 있다라든지 빨리 열어서 봐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륨 조절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폴드3처럼 외부 화면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전화를 받을 때에도 열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야, 지금 전화 왔으니까 빨리 열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역시 얘는 전화기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뒷면에 착 붙을 수 있도록 되어졌죠. 이런 것들은 좋아요. 자, 다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에요. 듀오 1 같은 경우에도 그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었고 저도 좀 써보고 싶었었는데 쓰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예전에 1,400달러였었는데 1,499달러예요. 그러니까 99달러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한 100달러 올라간 거예요. 거의 한 10만 원도 올라갔는데 별로 상승 안 했네. 카메라도 좋아지고 옆에 또 디스플레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게 되면 이게 약 177만 원 정도 돼요. 177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등장할 아이폰 13 그거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건 물론 이제 듀얼은 아니지만은요. 여기다가 국내 세금 같은 거 적용되게 되면 부가세 10만 원 낸다고 치게 되면 거의 한 200만 원 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듀얼을 받아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각의 차이냐면 태블릿을 접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 성능을 올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충분했어요. 대신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최적화한 다음에 가격을 내려서 마치 듀오 라이트처럼 한 70만원대, 80만원대 이 정도만 나와줘도 사람들이 한번 써볼까? 라는 식으로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듀오를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걸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깔끔하게 제안을 한번 해보자면 듀오를 내놓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 내놓는다고 했었던 네오가 나와야 돼요. 네오 같은 경우는 윈도우 버전 아닙니까? 윈도우 버전이 되는 것 중에 듀얼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 있어요 분명히. 그 IBM인가 만들었었죠 레노버 쪽에서도. 그런데 MS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MS에서 만드는데 서피스 3 중에 듀얼 태블릿이네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 갖고 있어. 이건 오히려 생산성도 많고 희소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하나만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저는 만약 갤럭시 폴드 3를 제가 아직 갖고 있진 않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폰도 같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취중한 제품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요. 자, 두 번째 얘기로 가보죠.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듀오 1세대가 현재 7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거든요. 많이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더 저렴해지지 않겠느냐, 그게 너무 써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해보죠. 카카오에서 통명함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명함 서비스다? 스마트폰에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서비스는 리멤버예요. 리멤버는 다들 아시죠? 사진을 찍으면 명함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서비스죠. 이 카카오톡의 통명함이라는 서비스는 카카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지갑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나서 원하는 경우에 노출시키는 걸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저도 요즘에는 명함은 사실 종이 명함을 안 가지고 다녀요. 리멤버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어차피 명함 뭐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필요 없이 나의 비즈니스 프로필을 멋지게 꾸미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명함을 받으면 그걸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넘어야 될 벽은 또 있습니다. 지금도 리멤버로 사람들은 명함을 찍은 다음에 굳이 카카오톡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연락처에 공유가 되지 않게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면 굳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들을 카톡 친구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거든요. 이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좀 마음은 다른 겁니다. 자, 이게 너무 번잡하잖아요. 또 게임 메시지 날라오고.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톡 지갑을 통해서 주고받은 명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연락처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깔끔한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톡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참고로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 컴퍼니의 지분은 70% 이상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샀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리전, 카카오의 전격적인 싸움으로 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드라마앤 컴퍼니하고는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돈은 투자했지만 서비스가 연결은 되고 있지 않죠. 색깔도 뺐어요. 예전엔 네이버의 색깔을 택했었다가 까만색으로 바뀌었었죠. 어쨌든 통명함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4분기 전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10월 정도는 왠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메타버스 전시회가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지금 남았네요. 이게 1회 메타버스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데 코엑스와 메타버스에서 함께 열린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온오프로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 전시회만 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한국전자전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자전에서 예매를 하셔도 여기서도 같이 볼 수 있고 크로스한다라고 하네요.
전시 품목은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콘텐츠, 플랫폼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바로 그 테크놀로지들이에요. VR과 AR에 대한 것들, 플랫폼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SKT하고 KT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자, 업체 참가는요 9월 24일까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예요.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오늘까지라서 이미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것 같고요. 잔금과 부대 시드 납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자, 우리들이 관심 있으실 사전 등록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을 하셔야지만 무료로 여러분들 관람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10,000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만든 이유가 일단 지금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중에는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연사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제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이트 봐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가 신청 접수. 관람 안내 들어가면 사전 등록까지 나와 있죠? 사전 등록 가볼게요. 다시 관람 안내에서 뭐 오시는 길 있고, 부대 행사, 이노베이션 어워드, 요건 뭐 상 준다는 거잖아요. 요거 들어가져 있고, 무슨 상을 주는지, 메타콘 2021, 요게 좀 페이지가 준비 중에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에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띄우겠죠. 행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가볼 생각이니까 방송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은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T 트렌드를 읽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음이라는 서비스로 처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고 있는데 괜찮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